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채널 처음 오신 분이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매주 이런 이야기들을 가져오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절대 그냥 못 지나치십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중간에 끄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보셔야 진짜 반전을 보실 수 있어요. 약속드립니다. 오늘은 40년을 바친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꽃다운 24세 시집와서 64이 될 때까지. 그런데 남편이 퇴직하던 날 품에 안은 건 이혼 서류였습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1960년생으로 경북 안동에서 태어났어요. 5 형제 중 셋째 딸이었습니다. 그 시절엔 딸은 공부를 많이 시키지 않았어요. 저도 중학교까지만 겨우 나왔고요. 대학은 꿈도 못 꿨어요. 집에 돈이 없기도 했고 어차피 시집 갈 거라고들 했으니까요. 24이 되던 해에 맞선을 봤습니다. 남편 이름은 최병철이었어요. 그때 28이었고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말수가 적고 첫인상이 듬직했어요. 맞선 자리에서 남편이 저한테 딱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웃기죠. 그 한마디로 결혼을 결심하다니요. 근데 그때는 그게 전부였어요. 잘 모시겠다는 말. 그게 얼마나 큰 말인지, 얼마나 지켜지지 않는 말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결혼식은 1984년 봄이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었어요. 그때 사진이 아직도 있습니다. 제가 웃고 있는데 그 웃음이 참 예뻤어요. 뭔가를 알기 전에 웃음이었습니다. 시댁은 서울 은평구에 있었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동생 둘. 거기다 저까지 합쳐서 6명이 한 집에 살았습니다. 첫날부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불렀어요. 순호가 우리 집은 아침을 꼭 먹어. 6시까지 차려야 해. 네, 어머니. 첫날부터요. 저는 네,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시집살이가 힘들었냐고요?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다들 그런 줄 알았어요. 제 친구들도 다 비슷한 얘기를 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까다로운 건 어디나 마찬가지고 시집살이는 원래 하는 거라고.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일마다 트집을 잡으셨어요. 국이 짜다 싱겁다. 빨래가 덜 됐다. 방이 지저분하다. 애를 왜 그렇게 키우냐? 뭘 해도 잘했다는 말이 없었어요. 뭘 해도 부족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옆에 있어줬어요. 그때는요. 퇴근하고 들어오면 오늘도 수고했어라고 했습니다. 명절에 지쳐서 쓰러지면 등을 두드려줬어요. 그 온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시동생들도 다 참았어요. 남편 옆에 있으면 됐으니까.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익숙함이었어요. 그걸 아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결혼하고 2년 만에 아들 민준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딸 지영이가 태어났어요. 저는 그 두 아이가 세상 전부였습니다. 민준이가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 지영이가 처음 혼자 걸음마를 뗐을 때 저는 이 인생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애들을 키우면서 저는 없어졌습니다. 말 그대로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먹고 싶은지, 내가 어디 가고 싶은지 그런 게 없어졌어요. 애들 밥, 남편 밥, 시부모 밥. 애들 학교, 남편 출근, 시부모 병원. 매일매일. 그게 하루였어요. 저한테 주어지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 돈도 제 공간도 없었습니다. 남편 월급은 남편 통장으로 들어왔고 저는 생활비를 받아서 썼습니다. 남고 없고가 남편 손에 달려 있었어요. 그게 이상한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때는 다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민준이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쯤이었어요. 남편이 승진을 했습니다. 부장이 됐어요. 그날 저녁에 남편이 부서 사람들이랑 회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혼자 미역국을 끓였어요. 승진 기념이라고.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먹으라고. 자정이 넘어서 들어왔는데 술 냄새가 많이 났어요. 미역국은 식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걸 보더니 이거 왜 여기 있어?
라고 했어요. 승진 기념으로 끓였어요. 라고 하자 남편이 잠깐 봤다가 피곤해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식은 미역국을 혼자 먹었어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때는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날 남편이 회식이 아니었다는 걸.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결혼 15년 차였어요. 그 다음 해에 시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두 분 다 끝까지 모셨어요. 병원도 같이 다니고 요양보호사 선생님 대신 제가 직접 목욕도 시켜드리고 돌아가시던 날 시어머니가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순호가 고생 많았다. 평생 처음으로 들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어요. 돌아가시는 게 슬퍼서 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너무 늦게 왔다는 게 슬퍼서였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들은 고생 많았다. 15년이었습니다. 결혼 20년 차 때였어요. 민준이가 대학교 2학년이었고 지영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남편이 갑자기 골프를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나갔습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나이가 들면 운동 하나씩 시작한다고들 하니까. 근데 가을이 되면서 주말이 모자랐어요. 평일 저녁에도 늦게 들어왔습니다. 야근이야. 거래처 접대야. 동창 모임이야. 그 말들을 저는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탁소에서 남편 양복을 찾아왔는데 안쪽 주머니에서 영수증이 나왔어요. 호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2인분이었어요. 그날 남편은 야근이라고 했었습니다. 저는 그 영수증을 한참 봤어요. 접어서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확실하지 않았으니까. 확실하지 않은 걸로 싸우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지켜봤습니다. 3개월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그 여자 이름이 박현숙이라는 걸. 남편보다 33살 연하인 35살의 어린 여자라는 걸. 남편 회사 인사팀 과장이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민준이 친구 어머니가 알려줬습니다. 그분이 같은 회사에 다니셨거든요. 전화가 왔어요. 순옥 씨,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순옥 씨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떨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을 닦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싸워야 하나? 울어야 하나? 나가야 하나? 근데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민준이 대학 등록금이 있었어요. 지영이 수능이 2달 남았었어요. 제 명의 통장엔 돈이 없었어요. 제가 일한 게 없으니까요. 40년 동안 집에서만 살았으니까. 어디 가도 저를 받아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았어요, 또. 그 후로 저는 모든 걸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남편 핸드폰 고지서, 카드 내역, 통장 잔액. 남편이 퇴근하는 시간, 낯선 향기, 말투의 변화. 저는 40년 동안 이 사람 곁에 있었으니까 뭐가 달라졌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는 걸. 결혼할 때 제 친정에서 지참금으로 가져온 돈 5천만 원이 있었어요. 그 시절엔 큰 돈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돈이었어요. 그 돈이 어디 갔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투자했어라고 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그 돈이 남편 개인 계좌로 들어가 있었어요. 부동산 명의도 남편 단독이었고 제 이름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이름도 통장도 재산도. 그냥 최병철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더 큰 배신이 있었습니다. 민준이었어요. 민준이가 결혼하고 나서 며느리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이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한테 아파트 한 채 해준대. 근데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달래.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있었습니다. 민준아, 그래서 너는 어떻게 했어? 엄마, 나도 필요하잖아. 아이도 생길 거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낳고 키우고 대학까지 보내고 그 아들이 아버지 편을 들었습니다. 제 몰래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어요. 남편한테도 시어머니한테도 어떤 것에도 소리내어 울지 않았는데 그날은 혼자 방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지영이가 노크를 했어요.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괜찮지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민준이 전화를 받은 그날 밤이었어요. 저는 울다가 울음이 딱 멈추는 순간이 있었어요. 눈물이 나오다가 갑자기 안 나오는 순간, 그 순간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았나?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시부모를 위해, 나를 위해 산 날이 하루라도 있었나?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자. 그러려면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빈손으로 나가면 안 됐어요. 저는 60이 넘었고 일한 경력이 없었고 제 명의 재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나가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7년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퇴직하기 7년 전부터요. 준비의 첫 번째는 변호사였습니다.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혼자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갔습니다. 남편 차 못 썼어요. 혹시 블랙박스에 찍힐까봐. 변호사가 물었어요. 결혼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40년이요. 아, 그때는 33년이었어요. 변호사가 잠깐 멈췄어요. 33년이요? 그럼 재산 분할이 상당히 유리하게 됩니다. 저는 그 말에 처음으로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33년이. 제가 바친 33년이. 유리하게 됩니다. 변호사가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부동산 목록, 금융자산, 남편 연금, 퇴직금 예상액. 저는 하나씩 대답했습니다. 남편 서류를 오래 봐왔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시면 재산의 절반 이상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이랑 연금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거라 분할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연금. 남편이 40년 일해서 받을 그 돈이 절반은 제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돈은 제가 뒤에서 버텨줬기 때문에 남편이 벌 수 있었던 돈이었으니까요.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나도 받을 것이 있구나. 40년 동안 한 번도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두 번째 준비는 증거였습니다. 남편과 박현숙의 불륜 증거를 모았어요. 7년에 걸쳐서 메시지 캡처, 카드 내역, 호텔 영수증, 함께 찍힌 사진. 흥신소도 한 번 썼어요. 평생 그런 데 쓸 줄 몰랐는데 썼습니다. 돈이 없어서 몰래 모아두었던 생활비 중에서 조금씩 뺐어요. 한 달에 5만 원씩. 7년이면 얼마예요? 420만 원이에요. 그 돈으로 흥신소 비용을 냈습니다. 증거가 쌓였어요. 두꺼운 파일 하나가 됐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친정 동생 집에 맡겼어요. 남편이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에. 세 번째 준비는 딸 지영이었습니다. 지영이는 민준이랑 달랐어요. 지영이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영이가 35이 됐을 때 저는 지영이한테 다 말했어요. 지영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엄마, 나 알아. 다 알아. 뭘 알아? 아빠 그 여자. 민준 오빠가 아파트 받은 것도, 엄마가 변호사 만난 것도. 저는 그 자리에서 멍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지영이가 말했어요. 엄마, 나 엄마 딸이잖아.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제일 잘 알아. 엄마가 준비하고 있다는 거 진작부터 알았어. 그래서 기다렸어. 엄마가 말해줄 때까지. 저는 그날 지영이 앞에서 울었습니다. 딸이 안아줬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편이 생겼습니다. 네 번째 준비는 타이밍이었습니다. 남편 퇴직일을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퇴직금이 나오는 날, 퇴직연금이 확정되는 날, 그날이 재산 분할 금액이 가장 커지는 날이었으니까요. 변호사가 알려줬어요. 퇴직 직후가 제일 유리합니다. 퇴직금이 입금되는 순간 재산으로 잡히거든요. 저는 그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뒀어요. 2024년 2월 28일. 남편 마지막 출근 날. 그날이 제 시작일이었습니다. 2024년 2월 28일이었습니다.
남편이 퇴직 기념 회식을 하고 저녁 8시에 들어왔어요. 얼굴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저녁상을 차려뒀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랑 갈비찜이었습니다. 남편이 밥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나 이제 퇴직했어. 응, 알아. 이제 어떻게 살지 생각 좀 해봤는데. 저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나도 생각해봤어요. 남편이 잠깐 저를 봤어요. 그리고 일어서더니 서재로 갔다가 뭔가를 들고 왔습니다. 서류였어요. 식탁 위에 올려뒀습니다. 순호가, 나 할 말이 있어. 저는 그 서류를 봤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어요. 이미 작성이 돼 있었습니다. 남편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저는 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읽었어요. 재산 분할 조항이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남편이 가져가고, 예금은 3대 7로 나누고, 남편이 7, 퇴직금은 남편이 전액 가져가고, 연금은 각자. 저는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40년을 살고 받는 게 이거였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순호가, 우리 이제 나이도 있고 서로 편하게 살자. 내가 생활비는 줄게. 작은 전셋방 얻어줄게. 작은 전셋방. 40년을 살고 작은 전셋방이라니. 저는 그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병철 씨. 응? 나도 할 말이 있어요. 저는 일어나서 안방으로 갔습니다. 옷장 안쪽 제 코트 주머니 깊숙이 넣어뒀던 것을 꺼냈어요. 봉투였습니다. 식탁으로 돌아와서 남편 앞에 놓았어요. 남편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변호사 선임 계약서가 있었어요. 그리고 불륜 증거 목록이 있었어요. 그리고 재산 목록 분석 자료가 있었어요.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나도 7년 전부터 준비했어요. 남편이 한참 말을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순호가, 이게 무슨. 병철 씨가 내민 서류랑 제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랑 많이 다를 거예요. 앞으로는 저희 변호사 통해서 얘기하세요.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순호가. 이게 무슨 짓이야.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병철 씨, 나도 40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다음 날 민준이가 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한테 들었어. 이게 무슨 짓이야. 저는 민준이를 봤어요. 내가 낳은 아들. 내가 밤새워 열 내리던 아들. 내가 대학 보내려고 반찬값 아끼던 아들. 민준아, 앉아. 앉기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저는 잠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고생하셨어. 맞아. 근데 민준아, 엄마는 집에 있었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집에 있었잖아. 집에 있는 게 고생이 아니라는 말이었어요. 40년이 고생이 아니라는 말이었어요. 민준아, 너 아파트 받았지? 민준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엄마 몰래, 아버지가 엄마 몰래 줬지. 엄마, 그건 아버지가 알아서. 민준아. 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 아파트도 재산 분할 대상이야. 우리 변호사가 다 알아. 증여 시점, 금액 다. 민준이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엄마, 설마 그걸 법원에. 그건 민준이 내가 결정하는 거야. 저는 일어서서 주방으로 갔습니다. 밥 먹고 가. 민준이는 밥을 안 먹고 갔어요. 괜찮았습니다. 처음부터 기대 안 했으니까. 이혼 절차는 6개월이 걸렸습니다. 남편 쪽 변호사가 3번 바뀌었어요. 그만큼 유리한 게 없었던 거겠죠. 최종적으로 제가 가져온 것들이에요. 아파트 절반 지분, 퇴직금의 50%, 연금 분할, 그리고 위자료, 불륜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합계가 얼마냐고요. 제 변호사가 계산해줬어요. 총 재산 기준으로 약 8억 원 정도 됩니다. 8억. 저는 그 숫자를 듣고 한참 있었습니다. 40년이 8억이었습니다.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받아야 할 돈은 받았습니다. 그게 중요했어요. 지영이가 분당에 작은 아파트를 알아봐 줬어요. 2달 만에 이사했습니다. 이삿 날 40년 동안 살던 집을 나오면서 한번 돌아봤어요. 거실, 주방, 안방. 다 익숙한 공간이었는데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내가 40년을 여기서 살았구나. 근데 이 공간 어디에도 내 흔적이 없구나. 남편 취향의 소파, 남편이 좋아하는 색깔의 커튼, 남편이 고른 식탁. 저는 한 번도 제가 원하는 걸 고른 적이 없었어요. 이사 가서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걸 샀습니다. 연두색 커튼이었어요. 남편이 제일 싫어하는 색이었거든요. 그래서 샀습니다. 창에 달았더니 아침 햇살이 연두빛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혼자서 그 햇살 아래 앉아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어요. 이사하고 2달이 지났을 때 민준이가 찾아왔어요. 혼자였습니다. 며느리 없이. 초인종이 울렸을 때 저는 알았어요. 민준이라는 걸.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이가 서 있었어요. 수척해져 있었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과일이었어요. 들어와. 민준이가 들어왔습니다. 새 집을 둘러봤어요. 연두색 커튼을 봤어요. 잠자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잘못했어. 저는 주방에서 물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응. 엄마한테 집에 있었잖아 라고 했는데 그 말이 계속 생각나. 저는 물컵을 들고 나왔어요. 민준이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생각나서 잘 됐네. 엄마. 저는 민준이 맞은편에 앉았어요. 민준아. 나는 내가 아버지 편인 게 원망스러운 게 아니야. 아들이 아빠 편 드는 거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럼 뭐가? 집에 있었잖아, 그 말이.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40년 동안 집에 있었던 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구나, 네가. 그게 속상했어. 민준이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엄마, 미안해. 저는 한참 민준이를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밥 먹고 가. 이번엔 민준이가 밥을 먹었어요. 2그릇이나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게 있구나, 이 아이랑. 그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저는 분당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아요. 아침마다 연두색 커튼 사이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커피를 내려서 창가에 앉아요. 아무도 빨리 밥 차려라고 안 해요. 아무도 국이 왜 이래라고 안 해요. 아무도 저한테 뭔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처음엔 그게 허전했어요. 40년 동안 누군가가 항상 뭔가를 요구했으니까요. 그게 없어지니까 제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근데 1달이 지나니까 달라졌습니다. 허전한 게 아니라 가벼운 거였어요. 40년 동안 등에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그 가벼움이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지영이가 주말마다 와요. 가끔 같이 시장을 갑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제가 한참 꽃을 보고 있었어요. 지영이가 물었어요. 엄마, 어떤 게 좋아? 저는 순간 멈췄습니다. 어떤 것이 좋냐는 그 말이 왜 이렇게 낯설었을까요? 40년 동안 누가 저한테 어떤 게 좋으냐고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한참 꽃들을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거. 노란 프리지아였어요. 향이 좋았습니다. 지영이가 사줬어요. 집에 와서 꽃병에 꽂았습니다. 연두색 커튼 옆에 노란 프리지아.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예쁘다. 그 생각이 오랜만이었습니다. 내 눈에 뭔가가 예쁘다고 느껴지는 게. 남편은 어떻게 됐냐고요? 박현숙이라는 여자랑 지금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들었을 때 뭔가 느껴지냐고요? 별로 안 느껴졌어요. 밉지도 불쌍하지도 그립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렇구나 였습니다. 그게 무관심인 건지 자유인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1달에 한 번쯤 와요. 며느리도 가끔 같이 와요. 어색하지만 오는 것 자체가 어색한 거보다 낫죠. 언젠가 민준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나 사실 엄마가 이렇게 할 줄 몰랐어. 그냥 참고 살 줄 알았어. 저는 웃었습니다.
나도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왜 안 그랬어?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왜 안 그랬을까? 지영이 때문이야. 지영이? 지영이가 엄마 편이었거든. 그 애가 있으니까 용기가 났어. 민준이가 잠깐 있더니 말했습니다. 나도 엄마 편인데. 응, 이제는 알아.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늦었지만 늦어도 왔으니까.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순옥 씨 이야기 어떠셨나요? 40년을 바쳤는데 이혼 서류를 받은 날. 근데 그날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것.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몇 번을 다시 읽었는지 모릅니다. 혹시 지금 댓글창에 딱 한 줄만 써주실 수 있으세요? 나도 참고 있다는 분. 나는 이미 시작했다는 분. 우리 엄마 이야기 같다는 분. 남편한테 보여주고 싶다는 분. 어떤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댓글 하나가 지금 혼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누군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한 번만 눌러주세요. 단 한 번의 좋아요가 이 이야기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닿을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이랑 벨 모양의 알람 버튼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곧 가져옵니다. 오늘 것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구독 안 누르시면 놓치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에서 순옥 씨가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습니다. 참는 것과 준비하는 것은 달라요. 이 말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